Awake your possibility. 안녕하세요. 프린들리입니다. 오늘은 미국 ETF 투자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을 늘린다는 표현은 뭘까요? 내가 나의 희망 캐피탈을 팔아서 만든 자본이 어떤 생산수단에 투여가 돼서 부가가치가 나오면 자산이 증식됩니다. 생산수단에 갖는 또 다른 방법은 창업입니다. 직장인 퇴직 후 창업 1순위가 뭘까요? 바로 치킨집입니다. 외식 사업이라고도 하죠. 근데 왜 새로 생긴 가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망할까요? 이 자료는 국세청 음식점 창피업 통계 자료입니다. 모 호텔 관광학과 교수님께서 측정한 우리나라 적정 외식채 업체 수는 50만 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식 업체 수는 72만 개입니다. 그럼 새로 여는 가게는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계속 창업을 하고 폐업을 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중고물품 업체가 반사 수익을 보게 되는 거죠. 창업을 하지 말고 차라리 중고물품 가게를 여시는 게 낫습니다. 외식 사업은 음식이 만들어졌을 때 제너럴 퍼블릭 입맛에 맞춰야 됩니다. 설렁탕을 맛있게 끓이려면 내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너럴 퍼블릭 입맛에 맞춰야 합니다. 이게 쉬운 걸까요? 쉽다면 망하는 가게 수가 많지 않을 겁니다. 1970년대보다 쌀 가격이 48년 동안 38배 비싸졌습니다. 물건 가격은 계속 오르고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는 꼭 하셔야 됩니다. 예금은 더 심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금리는 돈의 가치인데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시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1986년 이후 30년 동안 상품별 투자 수익을 보여드릴 건데요. 1986년 이후 3.2배 된 상품은 바로 물가입니다. 8배 오른 건 정기예금이고요. 14배 오른 건 서울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22배 오른 게 바로 주식입니다. 물론 중간에 부침이 있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투자를 하시는 게 정신적으로 훨씬 편하긴 합니다. 주식이 훨씬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왜 부동산보다 주식 수익률이 좋을까요? 경제발전의 3요소가 노동, 기술, 자본입니다. 부동산은 자본이고 회사는 노동, 기술, 자본입니다. 생산요소 3요소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강남 아파트는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강남은 부동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놈인데 코스피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강남은 삼성전자랑 비교해 맞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1926년부터 약 90년간 모든 상품을 1달러 기준으로 놓고 투자 효과를 비교해보면 물가는 13배, 국채는 21배, 장기채는 132배, 대형주는 5000배, 소형주는 16,000배 올랐습니다. 이런데 주식 투자를 안 하실 건가요? 신문기사인데요. 잘 고르니라는 함정이 있긴 하지만 강남 아파트보다 수익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예금은 위험자산이다.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왜? 해석을 해보면 특정 통화로 표시되는 투자에는 화폐시장, 펀드, 채권, 주택담보대출, 예금, 그리고 기타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이러한 통화 기반 투자는 대부분 안전으로 여겨진다. 사실은 그들은 가장 위험한 자산들 중에 하나이다. 그들은 0이 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위험이 엄청나다. 언제? 바로 인플레이션이 발생됐을 때입니다. 특히 하이퍼 인플레이션.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경우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물가가 2배가 되는 시간이 헝가리에서 15시간인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엄청 자금 확장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한번 뿌려진 돈은 쉽게 걷기가 힘듭니다. 만일 통일이 되면 더 확장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돈이 있나요? 돈이 없으면 재정 정책을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프린트밖에 할 수 없고 그러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안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벌어져도 실물 자산을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요. 금 또는 보통 주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할까요? 만약 1000원짜리 주식이 700원으로 떨어지면 개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개미들은 물을 탑니다. 물을 탄다는 것은 더 산다는 의미인데요. 매수 평균 단가를 계속 낮춘다는 의미죠. 5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은 명칭이 있습니다. 비자발적 장기 보유 태세로 들어가는데요.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하고 꽉 쥐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개인이 투자하는 종목을 일컬어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잡주라고 부릅니다. 개인들은 우량주를 잘 안 합니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잡주를 하는데요.
이런 잡주들이 1,000원 하다, 700원 하다, 500원 하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상폐됩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폐의 쓰라린 고통을 맛본 사람들이 여럿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데요. 반면에 개인이 1,000원짜리 주식을 하는데 한 달 만에 1,200원, 1,300원이 가면 어떡할까요? 잽싸게 매도를 합니다. 여성 투자자들은 괜찮은데 보이즈라는 미국 논문에도 있는 내용인데 남성 투자자들은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20%를 먹은 남성 투자자들은 그날 밤 안으로 그 수익률을 마이너스 15%로 만드는데요. 바로 한 잔 마셔서 다 날려버립니다. 저희는 투자자들의 행동을 잘 봐야 되는데요.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은 좋은 주식일까요? 나쁜 주식일까요? 시장의 마법사 책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올라가는 주식은 좋은 주식입니다. 떨어지는 종목은요? 나쁜 종목입니다. 근데 개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좋은 놈은 쏙쏙 뽑아내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쁜 놈을 더 삽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고 갑니다. 결국 개인 포트폴리오 안에는 뭐가 남을까요? 잡주. 이때는 한 글자가 더 붙는데요. 개잡주만 남습니다. 개인이 자산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개인 투자자들의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디스포지션 이펙트라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위너 주식을 잡고 처분한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디스포지션 이펙트입니다. 절대 개별 종목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보통 이런 전화를 한 번쯤 받아보셨을 겁니다. 친구야,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엄청 좋은 제품을 만들 거거든? 우리 회사 주식 꼭 사. 이거는 우리 아버지한테도 안 가르쳐 주는 건데 내가 너니까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거 6개월만 들고 있으면 대박 난다? 우리나라 시장은 오더 드리븐 마켓이라고 해서 내가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시장 내에 반드시 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을 때 가격, 시간, 수량 조건에 의해서 거래가 일어납니다. 미국 시장은 마켓 메이커라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누군가 사겠다고 하면 자기 재고에서 주고 누군가 팔겠다고 하면 자기 재고로 떠안습니다. 상한가도 없고 하한가도 없지만 보잉 비행기가 추락해도 10% 안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누군가 팔아야 누군가 사는데요. 여러분들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파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전화를 건 친구입니다. 지는 팔면서 여러분한테 사라는 거죠. 이런 날이 없을까요? 증권 애널리스트들은 항상 뭐라고 하나요? 삼성전자 매수하라고 하고 본인 프라이빗 고객 거는 팝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개별 종목을 사고 앞으로 6개월 뒤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 친구는 왜 주식을 팔았을까요? 가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판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럼 100배 먹으면 무조건 파나요? 그게 내년에 2배 가고 10배 가면은 100배가 먹건 1000배가 먹건 들고 있을 겁니다. 즉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파는 겁니다. 신라젠 임원들은 왜 2017년 12월 주식을 팔기 시작했을까요? 임상 실패를 몰랐을까요? 2017년 12월 이후 정확히 8배 떨어졌네요. 요새 잠깐 오른다고 해서 이런 거 들어가시면 골로 갑니다. 신라젠만 그랬을까요? 옛날부터 이런 건 부지기수입니다. 금강제야에서도 그랬고요. 이렇게 오지게 당하고 나서 대부분 사람들은 소위 주식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교보문고, 영풍문고 가서 책을 2권 정도 사는 거죠. 월급 프로젝트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부동산보단 주식 투자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주식은 퍼가 중요한 거야. 아니야, 요새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고배당주가 중요해. 아니야, 주식은 골드크로스가 발생하면 샀다가 데드크로스에 파는 거야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2권을 다 공부하고 골드크로스가 발생해서 삼성전자를 샀다고 가정합시다. 누가 팔았을까요?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삼성전자 최고급 스톡옵션 받는 임원들. 이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판다면 다트에 공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판 사람은 삼성전자 내부자, 산 사람은 책 2권. 이 주식 투자의 결과를 어떻게 될까요? 또 한번 오지게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럼 다음에 뭐 할까요? 보통은 지게에 책을 50권 정도 싸매고 절로 들어갑니다. 한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하산을 하죠. 하산하면서 나는 정말 주식 투자의 고수가 됐어. 대개 이런 고수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거래소 옆에 오피스를 얻고 전업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업을 하기 시작하면 모니터가 한 10개 정도 돼요. 모니터 하나에는 블룸버그 정보도 막 나오고 차트도 띄웁니다. 프로그램도 막 짭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막 시작해요. 프로그램 상에서 매수 시그널이 막 떠요. 님이 삽니다. 누가 팔았을까요? 워렌 버핏, 짐 로저스, 조지 소로스. 판 사람은 워렌 버핏.
산 사람은 책 50건. 이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주식을 사실 때는 꼭 이 생각을 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사는데 파는 놈이 누굴까? 내가 그놈보다 이 주식에 대해서 더 똑똑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린라이트가 켜지면 사시는 겁니다. 근데 개인이 여기에 그린라이트를 켤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ETF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ETF를 고르고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는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